자, 수업 시작해 보시죠. 자,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는 파트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파트는요,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었지. 걔네 두 개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정식 파트로 넘어갈 겁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방정식을 구성하는 요소는 총 3가지 요소 정도라고 생각해. 하나가 뭐냐면은요, 3차 함수에 대해서, 하나는 뭐냐면은요, 4차 함수에 대해서, 하나는 뭐냐면은요,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친구. 난 총 이렇게 4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이 부정방정식이라는 친구는 내신에서는 좀 자주 나올 확률이 높아. 근데 수능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는 꼴을 못 봤어. 실제 고3 수능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부정방정식이라는 친구는 너네들이 공부는 해야 돼. 왜? 부정방정식의 정의는 거의 웬만하면 식의 변형을 이용하거든요. 근데 이 식의 변형을 잘 이해를 해놔야지 너네가 이 이후에 배울 명제 파트라던가 그 이후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부정방정식에서는 식의 변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선생님이 사실 조금 더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은 요거 3차와 4차에 대한 부분이야. 왜? 너네들이 얘네들에 대해서 뭘 그릴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냐면 나중에 가서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왜? 너는 지금은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잖아. 너네 처음에 2차 방정식 배운 다음에 뭘 배워? 2차 함수를 배우지. 그런 거랑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3차 방정식을 배웠으면 언젠가 3차 그 함수 그래프를 그리게 될 거고 4차 방정식을 배웠으면 당연히 4차의 그래프를 그리게 될 거라고. 그치?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돼? 3차와 4차의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알아둬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너희들한테 얘기를 할 때 3차 함수, 예를 들어 fx라는 친구에 대해서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가정을 하면은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3가지의 모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 하나는 뭐냐면은요, 요런 모양의 친구. 오케이? 하나는 뭐냐면요, 올라가다가 잠깐 요렇게 되는 친구. 얘는 좀 모양이 안 예쁘긴 한데 이렇게 되는 친구.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오케이? 얘랑 비슷해 보이는 차이점은 뭐냐면은요, 얘는 기울게 잠깐 0이 되는 거, 접하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 얘는 접하는 포인트가 없다는 그냥 이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너네가 실제로 이걸 그려가면서 문제를 푸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왜? 너네 그림 그리는 거 아직 배우지 않았었거든. 너네들이 이거 그림을 배우는 거는 아마도 2학년 과정으로 들어가면서부터 2학년 2학기 때부터 그림을 그리게 될 겁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형태는 알고 있어야 돼. 선생님이 강조했었어. 3차 함수라는 친구에 대해서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1차 함수 곱하기 2차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친구라고 얘기를 했었지. 맞아. 그리고 1차 함수의 특징은 뭐야? 무조건적으로 0이 되는 포인트가 존재한다는 거였고 2차 함수는 어때? 0이 되는 포인트가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친구였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근의 개수가 고정되어 있지 않구나. 근의 개수가 1개부터 2개, 3개까지 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대신 그냥 근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4차 함수라고 하는 친구도 한번 봐보자. 자,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조금 더 많아.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모양이 있느냐? 그냥 실제 2차 함수는 똑같이 생긴 아래로 볼록한 친구가 있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은요, 요런 모양과 요런 모양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모양이 있냐면 요렇게 크로스되어 있는 거. 오케이? 이렇게 웬만하면 한 4개 정도의 모양새를 우리가 보는 것 같아.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4개 정도의 모양새는 살짝 머릿속에 이런 모양들이 존재하는구나 정도 머릿속에 담고 있는 게 제일 좋아. 이해됐죠? 이 정도 포인트는 우리가 좀 잡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내용은 마찬가지야. 우리가 4차 함수는 뭐랑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돼? 2차 함수, 2차와 2차의 곱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또 각각의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0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의 개수가 0개부터 4개까지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거. 이해했을까?
이 포인트까지만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문제 풀 때 큰 오차 범위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거야. 알겠지? 이 정도 포인트만 기억해 놓은 상태로 문제를 한번 풀러 가보자. 자, 일단 우리 941번부터 한번 봐보자. 3차 방정식에 대해서 가장 큰 근을 알파, 가장 작은 근을 베타라고 얘기를 한대. 자, 일단은 우리 기본적인 전제, 내가 3차 방정식에 대해서 근을 알고 싶어. 그러면은 얘네들에 대해서 뭘 해줘야 돼?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인수분해를 3차 함수를 인수분해하는 3차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웬만하면 조립제법이야. 그 외에는 너네들이 뭐 내림차순에서 뭐 찾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찾기 어려워. 그래서 웬만하면 규칙성이 보이는 게 아닌 이상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알겠지? 그리고 조립제법을 할 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두 가지가 뭐냐면은요. 그냥 4개의 개수들을 싸그리 더해버리는 방법과 4개의 개수들에 대해서 퐁당퐁당으로 개수 1개씩 차이 나게 더해버리는 방법이 있어. 맞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개수를 더했는데 0이 나왔어. 얘가 뭘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x는 1이라고 하는 친구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친구인 거고, 퐁당퐁당을 했더니만 값이 똑같아? 그럼 뭐야? x한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거. 그지? 그리고 웬만하면 뭘로 확인한다? 마지막에 있는 친구의 약수로서 좀 처리를 해주면은 빠르게 정보들을 추합할 수 있다. 오케이? 이 정도를 잡아놓고 시작을 해보자. 자, 일단 1번 우리 뭐부터 진행을 해야겠어? 당연히 조립제법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자. 1, 2, 마이너스 5 그리고 마이너스 6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거야. 어때? 일단 다 더해보게 되니까 0이 안 돼. 오케이, 0 되는 정보는 아닌가 보다. 그리고 어때? 퐁당퐁당으로 확인해보자. 1과 마이너스 5에 대해서 더해보니까 몇이야? 마사라고 나오고, 2랑 마이너스 6도 더해보니까 몇이야? 마사라고 나와. 두 개가 동일하네? 그럼 내가 마이너스 1로 확인을 했을 때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그래서 1 마일, 마육, 6, 0이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 요소 정도는 얘는 조립제법 할 필요 없지. 왜? 2차 방정식이잖아. 그치? 그리고 얘네들은 뭐 해준다? 그냥 바로 인수분해 공식을 써주면 되는 거야. 얘가 인수분해가 뭘로 되겠어?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 정도는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돌고 있는 거니까 잡아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얘의 인수분해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x한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랑 x한테 마3을 넣었을 때, x한테 2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x의 근을 마1과 마3과 2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가장 큰 근 2라는 친구를 알파라고, 가장 작은 근 마3이라는 친구를 베타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기 때문에 5라고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문제로 한번 넘어가서 확인을 한번 더 해볼 거야. 자, 942번을 보니까 3차 방정식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있니? 두 개의 허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그지?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걸 좀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우리 3차 방정식, 3차 다항식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1차 다항식과 2차 다항식의 곱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지. 맞아? 자,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1차 다항식이라는 친구는 무조건적으로 는 0인 실근이 존재하는 친구야. 맞아. 그리고 2차 방정식은 실근의 존재 유무가, 존재 여부가 불확실한 친구였지. 근데 생각을 해봐. 허근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뭐야? 허근, 실근이 안 나왔다는 거잖아. 근데 이미 1차 방정식에서는 실근이 나오는 걸 인지하고 있는데 뭐에서 안 나왔어? 2차 방정식에서 안 나왔다는 거야. 그치? 결국에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이 허근이 안 나온, 이 허근이 나올 2차 방정식이 뭐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보자. 인수분해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 자, 3차 방정식에 대해서 조립제법을 써보자. 1, 1, 1, 마3입니다. 전부 다 더해보니까 0이 나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x한테 1을 대입해보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은 우리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 거냐면 x-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은 0이라고 나와. 그때 선생님이 방금 전에 얘기를 했잖아. 이미 실근이 존재하기 때문에 허근이 나올 수 있는 위치는 어디밖에 없는 거야? 요 뒤에 있는 2차식일 수밖에 없는 거야. 맞아? 즉 허근에 대한 요소가 뭐라고 나온다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0이 되는 두 개의 x값을 알파와 베타 두 개의 허근이라고 얘기해 줘야 한다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지?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 보려는 문제가 뭘로 바뀌어?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 전개하게 되면 우린 결국에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1 그때 이 알파랑 베타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기 때문에 근각계수의 관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알파 곱하기 베타를 몇이라고 할 수 있어? 3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알파 더하기 베타를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2 나머지 요소 1까지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6이라고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요런 느낌으로 우리가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오케이? 자, 다음으로 넘어가자. 유형 2번으로 넘어갈게요. 우리는 948번에 대해서 얘기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3차 방정식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3차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은요, 또 외워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곱셈 공식에 대해서 하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웬만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곱셈 공식은 뭐냐면은요, x 3승 플러스 a 3승은 0 또는 x 3승 마이너스 a 3승은 0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형태가 제일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지? 자, 이 두 가지 형태는 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게. 오케이? 더 이상 얘기하고 넘어갈까? 자, 얘 같은 경우 인수분해 어떻게 돼, 효주? 그지? 요렇게 인수분해하는 거 인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태용 얘는 여기까지 이해되지? 이 부분은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3차 방정식 x 3승 플러스 8은 0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달래. 우리 8이라는 친구가 2의 3승이라는 것 정도는 너무 당연하게 인지를 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린 얘를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x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0이었었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는 거야. 맞아? 그랬을 때 우리가 뭘 몰라? x가 마이너스 2라는 거 확실하게 근으로 가는 거 알아. 실근이 마이너스 2인 건 아는데 얘가 근을 갖는지 안 갖는지 모르잖아. 맞아? 그것만 확인하고 넘어가자. 자, 뒷판별식을 진행을 해볼 거야. 대충 뭐가 나오겠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음수가 나오는 것 정도 인지할 수 있지. 맞아? 그럼 얘는 뭐야? 허근을 갖는 친구겠구나. 이해했습니까? 자, 그리고 기억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복소수 범위에서 근의 개수가 3개라고 합니다. 이거 옳은 말이야. 왜? 우리 복소수라는 건 뭐라고 했어? 실수와 허설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인 개념이 복소수였는데 어때? 실근의 범위 내에서 1개가 나오고 허근의 범위에서 2개가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소수 범위 내에서 총 몇 개가 존재하는 거야? 3개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니은을 한번 봐보자. 니은에서는 뭘 물어보고 있어? 허근의 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우리 허근이 나오는 위치를 보니까 여기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밑줄 쳐놓은 이 2차 방정식에서 허근이 나온다는 걸 인지할 수 있는 거고 그 두 개의 근의 곱은 몇이야? 근각계수의 1개에서 4라고 마무리할 수 있다. 이해됐어? 그 다음에 디귿. 허수 부분이 양수인 근을 우리가 알파라고 하면은요, 알파 마이너스 알파의 켤레에 대해서 계산해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보자. 나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알파의 켤레는 뭐랑 동일하지? 베타랑 동일하지? 그지? 알파의 켤레. 자, 요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얘기를 하면은 알파의 켤레는 당연히 베타랑 동일하잖아. 그지? 켤레근에 일거해서. 이해했어? 그러면은 얘가 의미하는 건 결국에 뭐였던 거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몇이다? 2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고, 우린 얘는 뭘로 확인하기로 했어? 얘의 제곱이라는 친구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다라는 걸 이용하기로 했잖아. 이해됐습니까? 자, 그대로 확인 한번 해보시죠.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친구는 몇이야? 2라는 걸 인지할 수 있으니까 2의 제곱을 우리가 4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4라고 했으니까 몇이야? 마이너스 16이라고 인지할 수 있겠지. 맞아요? 자, 그래서 두 개를 빼보니까 몇입니까? 마이너스 12라고 인지할 수 있어. 맞아? 근데 뭐야? 우리 알파랑 베타를 뺐더니만 2가 나온 다음에 우리 2의 제곱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어때? 4랑 마이너스 12가 같나? 내가 보기엔 다른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느낌으로도 우리가 처리를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 방법 말고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 뭐야? 근해 공식 써봐도 되잖아. 이해했어? 자, 그래서 근해 공식 한번 써보자. 근해 공식을 쓰려고 보니까 2창의 개수가 짝수야. 오케이? 1창의 개수가 짝수야. 짝수 공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오케이?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1, 풀마, 루트 1제곱 마이너스 4니까 마 3이니까 우린 요 친구에 대해서 3i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 중에서 우리는 허수 부분이 양수인 거를 알파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알파를 우리가 1 더하기 루트 3i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당연한 말로 알파의 켤레는 우리가 1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맞아? 그리고 어때? 두 개를 빼준다고 하니까 뭐가 남아요? 우리 알파 마이너스 알파의 켤레를 2 루트 3i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야겠지? 그지? 자, 그러면 우린 요걸 통해서도 모두 인지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뭘 얘기했었지? 두 켤레, 복소수 허수 범위 내에서 봤을 때 두 켤레를 빼면 뭐가 남아? 웬만하면은 순 허수가 남는다를 기억하셨어야지. 근데 얘는 뭐가 나왔어? 실수가 나왔어. 내가 이 순허수가 나온다는 정보를 캐치를 하고 있었어도 바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난 지금 총 3가지 방법을 통해서 보여줬다. 이 3가지를 잘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다음 옆으로 나가서 952번 문제 한번 가볼게. 자, Z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우리는 A 플러스 BI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이 A 플러스 BI가 다음 조건들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자, 가조건을 한번 보시죠. Z라고 하는 친구가 뭐의 근이야? X 3승 마이너스 3X제곱 블라블라블라, 그냥 3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은 3차 방정식은 1차와 2차의 곱이기 때문에 혹시 너가 인수분해가 되니? 정도를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 맞지? 그 다음에 나조건을 보니까 어때? Z-Z의 켤레가 음의 실수래. 자, 잘 생각해봐. Z하고 Z의 켤레를 뺐어. 내가 켤레를 빼면 뭐만 남아? 허수 부분만 남는다고 얘기했지? 이 허수 부분에 2배가 남을 거야. 근데 I랑 약분됐네?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허수 부분은 0이 아닌 음수였구나. 그래서 우리는 B가 음수라는 것까지는 캐치하고 넘어가셔야 돼. 나조건을 통해서. 오케이? 자, 깊게 볼 필요도 없어. 그냥 나는 읽자마자 나와야 돼. Z랑 Z 켤레를 뺐어? 허수 부분의 2배야. 2BI가 남았을 거야. 근데 분모가 I가 있네? I랑 약분돼서 2B가 나올 건데 걔가 음의 실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B는 음수다. 알겠지? 그래서 나조건을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럼 1번. 이제 우리 가조건에 대해서 처리하러 가보자.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해보니까 1, 마 3, 9, 13이야. 맞아? 일단 다 더해보고 생각하자. 1하고 9 더하니까 10, 마 3하고 13 더하니까 10이지. 어때? 다 더해도 0은 안 돼. 근데 어때? 퐁당퐁당 더하니까 같네. 자, 방금 내가 한 거 봤어? 못 봤어? 얘기한 거. 봤지? 일부러 뭐 했어, 선생님? 퐁당퐁당 먼저 계산해버렸지. 다 더할 필요 없잖아, 사실. 왜? 두 개 더한 다음에 더해도 0 될 건 0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개를 미리 더해봐. 근데 더하자마자 퐁당퐁당인 게 보이니까 마이너스 1로 먼저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자, 시작하자. 1, 마 1, 마 4, 4, 13, 마 13, 0이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어때? Z라고 하는 친구는 A 플러스 BI인데 B가 0이 아니야. 즉, A 플러스 BI는 뭐야? 허수야. 근데 이 마이너스 1이 Z가 될 수 있어?
불가능하겠지. 그럼 Z는 어디에서 나오는 친구야? 여기에서 전개가 되는 친구야. 이해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린 뭐라고 할 수 있어? 아, x제곱 마사 x 플러스 13은 0. 의 두 근이 있을 텐데 그 두 개의 근 중에서 허수 부분이 음수인 거를 Z라고 하겠다. 인 거야. 이해했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근의 공식을 써준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우리 x 짝수 공식에 의거하면 뭐야? 2 풀마 루트 2의 제곱 4 그리고 마이너스 13. 여기까지 맞아? 자, 우리 4 마이너스 13은 몇입니까? 마이너스 9죠? 그러니까 우린 얘를 뭐라고 할 수 있어? 오케이, 2 풀마 루트 3i였구나.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야? 허수 부분이 음수인 친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z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어? 2 마이너스 3i구나. 맞아? 그렇기 때문에 a가 몇이야? 2, b가 몇이야? 마이너스 3. 두 개의 합을 마이너스 1이라고 마무리할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한다는 것만 확실하게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 954번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3차 방정식에 대해서 하나의 근이 1이라 라고 주어져 있고요. 나머지 두 근의 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난 기본적으로 하나의 근이 뭐다 라고 주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게 난 대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이에요. 대입을 했을 때 뭐가 된다는 거야? 0이 된다는 거, 성립한다는 걸 의미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포인트를 조금 더 살려보게 되면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대입을 했을 때 0이라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이 x-1이라는 친구를 뭘로 가지고 있는 거야? 인수로 가지고 있는 식이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돼. 오케이? 한마디로 뭐야? 아, x한테 1을 넣었을 때 성립한다. x는 1로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라고 판단해 주자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립제법으로 넘어가도 되고요. 대입을 해서 처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조립제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1, 마이너스 8 그리고 a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내가 x한테 뭘로 처리해? 1로 처리하는 거야. 맞아? 아, 사실 난 개인적으로 뭘 추천하냐면 사실 조립제법 말고 대입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거 대입하는 거 추천하는데 이것도 보여주긴 해야 되니까 보여주는 것 뿐이야. 오케이? 자, 시작하자. 1, 2, 마육 0이 나와야 돼. 맞아? 그러니까 a가 몇인 거야? 6인 거야. 어때? 우리 a라고 하는 친구가 맨 끝에 있으니까 계산하기 편했어. 맞지? 근데 예를 들어 a가 맨 끝이 아니라 여기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때? 너는 2 쓸 때 뭐라고 써야 돼? a 플러스 1이라고 썼어야 돼. 맞아? 이 a 플러스 a 계속 쓰기 싫잖아. 그치? 그러니까 웬만하면 대입하는 걸 통해서 처리를 하세요. 알겠어? 그 다음에 조립제법 하는 건 빠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우리 이미 하나가 나왔어. 그리고 뭐가 궁금해? 남아있는 두 근의 곱이 궁금해? 남아있는 두 근의 곱이래. 근각의 관계에 의거하라는 거구나. 몇이야? 마이너스 6이다.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이해했어? 좋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한번 해보시는 거고요. 다음은 5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자, 3차당식 fx라고 하는 친구가 x제곱 마3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fx-12라고 하는 친구는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우리 fx가 뭐라고 했어? 분명히 3차 다항식이라며. 근데 x제곱 마3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대. 자, 이렇게 인지하셔야지. 아, fx라는 친구는 내가 뭘로 나누었을 때 x제곱 마3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을 1차식으로 갖고 나머지가 없는 친구구나 라고 해서 fx를 마무리해야 돼.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지?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 뭐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아, fx-12라고 하는 친구가 뭘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곱하기 그냥 qx라고 적어 놓을게.
여기까지 이해됐어? 왜? 우리가 문장을 문자를 2개 써놓으면 너무 귀찮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지? 자, 일단 얘가 성립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뭐 해봐야 돼? 곱해주는 얘가 0이 될 때 확인해 보기로 했었지. 그지? 그래서 내가 얘에 대해서 인수분해를 해보니까 x 플러스 2랑 x 플러스 1에 대한 요소가 나와. 얘네들이 0이 되는 요소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면 뭐인 거야?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일 때 몇이 나오는구나? 12가 나오는구나 라고 인지해 주자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효주 이해되는데? 괜찮아? 태호도 괜찮아?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뭐 해봐야겠어? 오케이, 내가 마이너스 12가 나오는 거 알았고 마이너스 12가 나오는 거 알았잖아. 그럼 뭐 해봐야 돼? 대입해봐야지. 그지?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겠습니다. 우리 f-1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x한테 마일 대입하니까 어떻게 돼? 마일 3, 2 뭔 소리야. 미안해. 1, 3이 맞아요. 6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6 곱하기 뭐가 됩니까? b-a가 되죠? 맞아? 이게 몇이라고? 12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b-a에 대해서 2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따라왔지? 자, 계속 이어서 x한테 뭐 넣어야 돼? 마이너스 2 넣어야 되니까 f-2에 대해서 처리를 할 겁니다.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어때? 4랑 6이랑 2지. 맞아? 즉 뭐야? 12라고 나왔을 거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우리 b-2a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얘가 12라고 나왔어. 어때? 이렇게 약분 예쁘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할 수 있다? b-2a라고 하는 친구는 1이었었구나. 따라왔어요? 자, 결론 지어보시죠. 그럼 우리 얘네 두 개 연립할 수 있을 거야. 얘로 얘를 빼버리자. 그럼 어때? b끼리 사라지고 마이너스 2a로 마이너스 a를 빼니까 a만 남았을 거고 1로 2를 빼니까 1만 남았을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우리는 a를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1을 대입하고 이항시키니까 b가 몇이야? 3이라고 나온다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따라왔죠? 자, 그럼 우리 결론적으로 fx에 대해서 확정적인 모양을 얘기할 수 있어. 우리 인수분해 하면서 적자. x제곱마 3x 플러스 2에 대해서 우리는 x-2라 x-1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a한테 1, b한테 3을 대입해보게 되면은 x 플러스 3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 개의 근을 각각 1과 2와 마 3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린 세 근의 합이 몇이 된다? 0이 되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은 963번입니다.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63번 문제 지금 바로 마무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시킨 것들에 잘 기억을 해봐. 일단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으면은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 들어가야 돼. 웬만하면은. 알겠지? 조건은 잘 이용해야 돼. 알파랑 베타 중에 실수가 하나뿐이라고 했어. 근데 만약 너네가 인수분해를 했으면 실수인 근이 하나가 나왔을 거야. 그럼 알파랑 베타가 그 중에 하나라는 거잖아. 도저히 모르겠으면 둘 다 해봐.
알파가 그 실수일 대로 전개해보고 베타가 그 실수일 대로 전개를 해보는 건 당연한 선택이야. 알겠지? 그 외의 걸로 전개한다는 마인드 자체가 잘못된 거야. 둘 중에 이미 하나라며. 그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랑 비교를 해보는 거야. 그럼 만약 알파가 실수면 당연히 알파의 제곱도 실수일 거야. 근데 베타가 허수면은 마이너스 2베타는 허수겠지. 실수가 허수다? 말이 안 되네. 이런 느낌으로 확인을 해보라고. 알겠습니까? 이거는 이런 내가 지금 한 말 잘 인지하고서 들어가야 돼. 밖에 비 많이 오니? 진짜 많이 와? 비 많이 와? 큰일 났네. 아니네, 나 우산이 있구나. 우산 없는 줄 알았는데. 언제부터 있었던 우산인지 모르겠어, 근데. 우산 가져왔죠? 둘 다? 자, 나랑 해볼까? 자, 천천히 얘기해볼게. 3차 방정식의 3개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 근데 알파랑 베타 중에 실수가 하나뿐이다. 오케이, 실근이라는 친구는 무조건 나올 거고, 이때 뭐야? 알파 제곱 마이너스 2베타 1대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1대라는 조건이 붙지. 그러면 이 전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이 전문장은 문제풀이에 무조건 활용이 된다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그냥 마지막 거 안 읽어도 돼. 왜? 그냥 구하라는 거거든. 알겠지? 자, 시작 한번 해보자. 일단 3차 방정식의 3개의 근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거야. 내가 아는 꼴로. 오케이? 자, 확인해보자. 뭐야? 1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K와 K에 대해서 볼 건데 다 더하니까 0이 되는 친구야. 즉 X가 몇일 때 1에 대해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는 거를 확실하게 인지를 해주셔야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가지고 저 3차 방정식을 다시 한번 써주게 되니까 X-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K는 0이다 라고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까지 우리가 오류 없이 제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알파랑 베타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실수라고 했어. 그럼 무슨 말이야? 알파가 1이던지 베타가 1이던지 우리 둘 중에 하나는 만족이 된다는 뜻이잖아. 이해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봐보자. 알파가 1이래. 그러면 뭐여야 돼? 베타가 허수여야 돼. 허근이어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요거 상태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자. 자, 대입해보니까 뭐가 되니? 만약 우리가 알파를 1이라고 하니까 알파의 제곱은 몇이에요? 1이야. 맞아? 근데 우변항이 뭐가 돼? 마이너스 2베타가 돼. 내가 허수한테 실수를 곱해봤자 허수가 유지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뭐가 발생했어? 모순이 발생했어. 맞아?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알파가 1인 건 불가능하다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베타가 1인 걸로 가보자. 얘는 뭐야? 알파가 허수인 건 확실해. 그치? 그러니까 우린 뭐라고 할 수 있어? 오케이. 허수의 제곱이 1 대입하니까 몇이래?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는 가능하지. 왜? 허수의 제곱은 음수일 수 있잖아. 언제? 순허수일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거 이해돼 안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허수 알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 알파라고 하는 친구는 뭐의 근이야? 요 x제곱 마이너스 k의 근이 알파거든? 맞지? 근데 알파를 대입할 수 있잖아. 맞아? 우리는 뭘 인지하고 있어? 알파 제곱 마이너스 k가 0인 걸 인지하고 있어. 한마디로 우리는 알파의 제곱이란 친구가 k인 걸 알고 있다고. 근데 허수 알파의 제곱이 몇이라고? 마이너스 2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k가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뽑아낸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이해됐어? 호주 이해돼? 이해됐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 우리 베타가, 3개구나. 자, 베타가 몇이었어? 1이었어. 베타의 제곱 당연히 몇이야? 1이야. 그치? 그래서 좀 한번 쉽게 생각해봐. 감마는 어디의 근이야? 요, x제곱 마이너스 k의 근이지. 맞아? 즉, x한테 내가 알파를 대입하나 감마를 대입하나 값은 똑같이 나올 거라고. 즉 감마의 제곱 또한 뭐가 되는 거야? 감마의 제곱은 알파의 제곱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우린 k라고, 즉 마이너스 2라고 인지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어디에서 헷갈렸어? 마지막 거 다시 얘기 한번 해보자. 우리 베타는 실수에서 나오는 거 알고 있지? 그지? 베타는 x-1에서 나온 거야. 그러면 알파랑 감마는 허수잖아. 얘가 어디에서 나온 근이니? 라고 얘기해서 보니까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k는 0의 두 개의 근이 뭐랑 뭐인 거야? 알파랑 감마인 거야. 요거 이해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우리가 두 개의 근이라는 건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거지. 맞아? 그래서 내가 알파를 대입하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k도 당연히 0이어야 되는 거고, 감마를 대입하니까 감마 제곱 마이너스 k도 당연히 0이어야 돼.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자, 그러면 요걸 통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게 뭐야? 막 k를 둘 다 넘겨보니까 알파 제곱과 감마 제곱과 k는 결국에 동일하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뭐야? 오케이, 나는 감마 제곱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얘는 결국에 k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였어. 근데 우리 k를 몇이라고 얘기해놨어?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해놨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베타 제곱 1 그리고 감마 제곱 마이너스 2까지 최종적인 스코어를 마이너스 1이라고 처리할 수 있겠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요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다음 964번으로 가보시죠. 이해된 거지? 그죠? 자, 다음 3차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다 실수가 됐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자, 내가 말한 거에 집중해야 돼. 3차 함수는 1차 곱하기 2차였어. 1차는 무조건 실근을 가지기 때문에 근이 모두 다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뭐야? 내가 아직 인수분해하지 못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2개 가져야 돼. 즉 뒷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시작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인수분해의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따져봐야겠지. 오케이? 자, 제로집합부터 시작해보죠. 1, 3, k-4 그리고 마이너스 k 싹 다 더해보니까 뭐가 되니? 0이 되는 거 확인 가능하지? 그러니까 뭐부터 한다? x하드 1로 스타트를 끊어주자고. 오케이? 자, 1, 4, k, 빵!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리고 나머지 한번 봐봐. 이미 뭐인 거야? x는 1에서 실근을 가졌어? 그럼 뭐 하면 돼? 요 밑에 있는 놈에서만 실근이 2개 나오면 되는 거지. 이해됐나? 그러니까 우린 뭐라고 인지할 수 있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는 0은 실근을 2개 가지는구나. 즉 내가 뒷판별식 그 중에서 짝수 공식을 진행을 한 4-k라고 얘기했을 때 얘가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양수가 나와야 하는 거야. 양수가 나와야 하는 거지. 잠깐만. 근이 모두 실수. 미안해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는 거지. 왜? 중근도 실수긴 하니까. 이해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어? k를 우변항으로 넘기니까 k라고 하는 친구가 최종적으로는 4보다 작거나 같구나. 여기가 이해됐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면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966번 문제 한번 봐봐. 자, 이번에는 문장에서 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냐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지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어. 뭐라고? 다시 한번. 오직 하나의 실근이야. 한마디로 얘가 의미하는 건 뭐겠어? 내가 인수분해하고 남은 2차 방정식이 있을 건데 얘는 실근이 없었으면 좋겠어. 즉 뒷판별식을 진행을 했을 때 0보다 작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자. 또 뭐부터 해야 돼? 인수분해부터 해야 되니까 조립제법을 시작을 해보자. 1 그리고 2-a 그리고 마 3a 그리고 a의 제곱. 자, 이 친구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선생님이 얘기했어. 다 더해보고 안 되면 뭘 기억하라고 했어? 마지막에 있는 친구의 약수에 대해서 확인해 보기로 했지. 맞아. 일단 그러니까 약수에 대해서 아무거나 먼저 하나 넣어서 확인해봐. A라고 하는 친구부터 확인 한번 해볼래? 오케이? 해보니까 어떻게 돼? 1, A, 2, 2A, 마 A, 마이너스 A 제곱. 빵! 된다. 이해했어? 따라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린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A라고 하는 친구는 이미 실수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실근 하나는 충족이 됐어. 그럼 충족이 안 된 건 뭐인 거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a는 0이라고 하는 요거 나머지 이 남은 친구에 대해서 뒷판별식을 진행해 달라는 거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뒷판별식으로 확인을 해보자. 짝수공식을 진행을 해보니까 얘는 우리가 1 더하기 a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얘가 뭐가 나와야 돼? 음수가 나와야지 근이 존재하지 않겠지. 실근이 존재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어때? a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1보다 작구나 라고 인지해주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괜찮아요?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꼭 마무리해준다는 것만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왔나요? 좋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자, 우리는 이번에 967번 문제 한번 볼 겁니다. 자, 얘는 별표 하나만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냐하면은요, 문제에서 좀 형태가 바뀌었어. 아까까지는 그냥 3개의 실근, 하나의 허근, 하나의 실근과 2개의 허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엔 뭐라고 붙었어?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이야. 맞아? 즉, 뭘 가지지 않는다는 거야? 중근이라는 요소를 지워달라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얘는 뭐가 붙어? 처리 과정이 하나 더 붙어. 알겠지? 그 처리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번 해보시죠. 인수분해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조립제법입니다. 1, k-6, 그리고 마이너스 k, 그리고 5에 대해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일단 다 더해보니까 어때? 0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 1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해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 k-5, k-5, 마이너스 5, 빵.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럼 잘 생각해봐. 일단 우리가 선생님 방금 뭐라고 했냐면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가진다고 했어. 맞아? 그럼 일단 어때야 돼? 요 친구에서 나오는 뒷판별식이 0보다 큰 건 당연한 거야. 맞아? 근데 얘가 어때야 돼? 중근 가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뒷판별식 0보다 같다는 안 되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또 안 되는 거 한 개 더 있어. 뭐가 안 될까? x한테 1을 넣었을 때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왜? 그렇게 되면은 x는 1과 중근을 가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두 가지로 쪼개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1번 얘 써보니까 우리는 x제곱 그리고 플러스 k-5의 x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먼저 요거부터 확인해 볼래? x한테 1을 대입했을 때 0이 아니다로 접근을 먼저 한번 해보자. 오케이? 자, 시작해보니까 x한테 1 대입하니까 어때? 1하고 마이너스 5니까 마4, 마5 있으니까 우리는 k-9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우린 뭐라고 인지할 수 있는 거야? 아하, k는 9가 아니구나. 이해했어? 그리고 어때? 뒷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한다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건데, 다행히 슬프게도 얘는 슬프게도 짝수가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냥 진행을 해야겠지. k-5의 제곱 플러스 20이라고 하는 친구가 0보다 크다고 나와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전개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k제곱 마이너스 10k 플러스 이렇게 하지 말자. 자, 여기에서 뭐라고 하면 되냐면요, 우변항으로 넘길게요. 우리 k-5의 제곱이라는 친구가 뭐보다 커야 됩니까? 마이너스 20보다 커야 된다라고 우리는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근데 얘는 어때? k가 모든 실수일 때 성립하는 친구 아닌가? 잠깐만, 뭐 하나를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x한테 1 넣었을 때 0이 안 된다. k는 9가 아니다. 그리고 k-5의 제곱 플러스 20이 0보다 크다. 자, 어디서 엇나갔을까? 나 뭘 잘못 썼을까? x한테 일단 1 넣었을 때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x1 확인했고요. 그 다음 뒷판별식은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뒷판별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거 뒷판별식 틀린 거 있니 없니? 뒷판별식은 안 틀렸죠? k-5의 제곱 플러스 20이라고 하는 친구가 0보다 크다. 문제가 뭐 잘못됐나? 아닌데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잠깐만, 너네 거랑 내 거랑 문제가 다른지 한번 확인해보자. 아, 미안합니다. 나 이유를 알았어요. 내가 되게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자, 요거 2창 있어 없어? 없지. 내가 얘를 2창으로 얘를 1창으로 봤어. 오케이? 자, 그것만 다시 수정하자. 뭐에서 잘못됐나 했네. 자, 다시 할게요. 자, 다시 조리제법부터 해보면은 뭐야? 1과 0과 k-6과 k 플러스 5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요 부분 실수했습니다. 다시 해보자. x한테 1로 확인해보니까 어떻게 돼? 1 k-5에 k-5가 0이더라 라고 나오게 되는 거고, 그지? 자, 다시 확인해보니까 요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5는 0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뭐야? x한테 1을 대입했을 때 0이 아니어야 된다. 그래서 x한테 1 대입하니까 어때? 1 더하기 1은 2, k-5니까 k-3이 될 거고 얘가 0이 아니다. 그러므로 k는 3이 아니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맞아? 그 다음에 어때야 되는 거야? 뒷판별식을 진행을 했을 때 뒷판별식 진행하면 어떻게 돼? 1 마사 k 플러스 20이라고 나오게 될 건데 얘가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 된다라고 인지할 수 있는 겁니다. 맞나요? 결론적으로 우린 뭐라고 할 수 있어? 4k를 넘기고 양변 4로 나눠주면은 4분의 21이란 친구보다 k가 더 작아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k를 자연수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k를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5, 4, 3, 2, 1 이었어. 근데 k는 3은 안 된다고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린 얘를 몇이라고 할 수 있어? 모든 자연수 k의 합을 12라고 마무리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거 970 한번 풀어보세요. 얘도 마찬가지야. 내가 식을 세워줄 수 있으면은 식은 최대한 세워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겠죠? 가장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개인적으로 나 조건을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 조건을 조금 더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여러분도. 나 조건입니다. 나 조건. 상당히 소중한 조건이에요. 뭐가 저렇게 툭툭툭 떨어진다냐? 비가. 빗소리겠지? 효주 왜요? 어려워?
식세워 봤나요, 태호? 식세워 봤어? 접근을 잘못하고 있네요. 오케이. 자, 앞에 보자. 둘 다 접근에 대해서 살짝 실수가 있네요. 자, 나랑 문제 한번 읽어보고서 다시 나중에 한번 더 풀어보자. 자, 최고 창의 개수가 몇이라고 했어?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3차항식이야. 그지? 그리고 더 읽어보니까 가족권 x한테 3을 넣으니까 0이 나온대. 자, 식을 바로 세우지 마. 그 뒤에 것도 봐. 알겠어? 자, 나조건도 봐보니까 어때? f 마상과 f0이 같대. 두 개의 함수값이 같다고 주어져 있어. 그럼 이거 뭐 해주기로 했어? 선생님이랑 는 k 한번 해주기로 했었지. 맞아? 이거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뭐라고? fx는 0에 대해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의 합을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죠? 자,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나조건부터 한번 처리를 해볼 겁니다. 자, fx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보니까, 뭐야? 내가 x한테 0을 넣었을 때, 즉, 그냥 x라고 하는 친구와 x한테 마3을 넣었을 때,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친구,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우리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난 얘를 x 플러스 a라고 적을 거야. 오케이? 근데 그걸 넣었을 때 x한테 0하고 마3을 넣었을 때 뭐가 나오는데 k가 나오더라. 요거까지만 적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게 끝이야. 요거 말고 얘기하고 있는 정보가 없어.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가족권을 가보니까 x한테 3을 넣으니까 뭐가 나온대? 0이 나온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x한테 뭘 넣어보는 거야? 0을 한번 넣어보는 거야. 뭔 소리야. 미안해요. x한테 3을 한번 넣어보는 거야. 이해했어? 자, 그래서 x한테 3을 넣어보니까 우리 f3을 뭐라고 할 수 있냐? 3 대입하니까 3 곱하기 6이니까 18이지. 그리고 3 플러스 a니까 a 플러스 3 플러스 k가 몇이구나? 0이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k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18a 그리고 마이너스 38에 24니까 마이너스 54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나? 여기까지 괜찮지? 자, 일단은 요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에 궁금한 건 뭐야? fx는 0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 그 부분도 요거는 이렇게 처리 안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 아무튼 요렇게 세우는 거 너 연습해야 돼. 알겠지? 자, 생각해보면 너네 근각에서 관계 안 배웠지? 3차 함수는 아직 우리 배운 단원상에서 그거 안 쓰고 문제 풀어줄게요. 자, 근각에서의 관계를 안 쓰고 우리가 방금 풀었었던 그 앞에 배웠던 거에 모든 기초 개념들만 가지고 가자. 오케이? 자, 3차 함수는 1차 함수 곱하기 2차 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가족권을 읽어했을 때 우리 x-3이란 친구랑 x제곱 ax 플러스 b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뭐라고 했어?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다시 한번 뭐라고?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이야. 그지? 자, 그럼 우리 인지해야지. 일단 3이라고 하는 친구는 무조건 근으로 있어. 맞아? 그럼 여기서 근이 몇 개 나오겠어? 대충 2개 정도 나올 거야. 맞아? 일단은 중근 나오거나 2개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맞지? 그거 말고는 불가능하잖아. 왜? 허근 나오면 실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라는 기초 자체가 망가져 버리니까. 맞아? 그럼 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요. 얘가 중근으로 나올 수도 있어. 맞아? 얘 자체가 중근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그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또 뭐가 있을까? 얘가 3이랑 다른 근 하나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얘가 3과 완전히 다른 2개의 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생각을 해보자. 만약 얘가 중근이 나왔다고 했어. 그러면 이 중근이 몇이어야 돼? 마사여야만 하는 거야.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근이 마사여야 한다를 인지하면 그대로 뭐가 되는 거야? 오케이. 너는 마사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얘를 2개 가지고 있는 친구구나. 이해했어?
자, 그 다음에 3과 알파일 때는 어때? 3은 공통대, 나머지 알파가 몇이어야 돼? 마사여야만 하는 거지.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x한테 3과 마사를 넣었을 때 0이 되기 때문에 식이 x-3과 x 플러스 4로 마무리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따라왔어? 자, 마지막 알파랑 베타일 때는 어때? 두 개의 근의 합이 몇이어야 되는 거야? 마사여야 돼. 두 근의 합이. 맞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야? x제곱 플러스 4x라는 거는 알아. 그지? 근데 이 뒤에 있는 요소 하나만큼은 모르겠어로 접근이 들어가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여기가 이해돼 안 돼? 이해했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건 뭐야? 이제 아직 안 쓴 거 요거 나조건밖에 없잖아. 맞아? 마삼하고 0을 한번 넣어보자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죠. 자, 마3하고 0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얘를 1번이라고 해서 적자. 자, f 마3이 몇인지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볼 겁니다. 마3 넣어보니까 몇으로 나와? 마이너스 6이지. 그지? 마3 넣으니까 몇이야? 1이야. 이해돼? 그 다음 f0도 확인해볼까? 0 넣으니까 몇이야? 마3이지. 맞아? 0 넣으니까 몇이야? 4, 4, 16. 말 돼, 안 돼? 안 되지. 얘는 오류 발생한다. 이해했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도 마찬가지겠지. 자, f 마3 넣어볼게. 마이너스 6 곱하기 마3 넣는 거야. 뭐야? 마이너스 6 나오고 마3 넣으니까 1 나와. 이해됐어? 그 다음에 x한테 0 넣어보자. 마3하고 마3입니다. 마3 있고 마3 있고 4 있네요. 맞아 아니야? 어때? 어? 내가 뭐가 잘못했나? 여기 x한테 마3 넣었잖아. 그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1 이해했어? 여기는 x한테 0 넣었으니까 마3 4 이해됐어? 어때? 두 개 똑같지? 너 가능하긴 하구나. 이해했어? 따라왔어? 다음 세 번째 x한테 뭐 넣을 거야? 마3 넣을 거지? 맞아? 마3 넣으니까 어때? 마이너스 6이야. 마3 넣으니까 어때? 좀 애매하긴 한데 9 그리고 마이너스 12니까 우린 뭐라고 할 수 있어? k-3이지. 맞아? 자, 0 넣으니까 어때? 마3하고 k니까 마3k야.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얘네 두 개가 같아지는 상태가 궁금한 거지. 그지? 처리해보자. 마6k를 넘겨주니까 몇으로 나와? 3k라고 나와. 맞아? 그리고 마6하고 마3이니까 18이지. 즉 우리는 k를 몇이라고 할 수 있어? 6이라고 할 수 있어. 오케이. k가 6이래. 어때? 뒷판매식 했을 때 음수 나오지? 실근이 안 나와. 맞아? 그럼 어때? k 값에 따라서 나오는 게 오차가 발생했어. 결론적으로 뭘 따라? 2번을 따라가는 모양이었던 거야. 이해했습니까? 따라왔어요? 안 됐어?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린 최종적인 모양 fx에 대해서 x마3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4였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내가 궁금했었던 거는 x한테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싶었으니까 마이를 대입한 거 마4의 제곱 16, 마이를 대입한 거 3까지 최종적으로 몇이야? 48이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이해했어? 자, 요거 지금 필기. 일부러 좀 천천히 나가고 있다. 지금 내가 문제풀이하는 속도를 보면 알겠지만 나 지금 되게 느리게 나가고 있는 거 알지? 그러니까 잘 따라와 줘야 돼. 지금은. 이제 여기서 이해 안 된 부분이 있어? 저거 두 번째 거 4죠. 요거? 그 위에 위에 10 쪽에도 요거? 4 맞죠? 4 맞아요.
일단 선생님이 지금 한 말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결국에는 뭐에 집중해야 돼? 서로 다른 실근이라는 포인트가 제일 중요했었던 거야. 알겠지? 서로 다른 실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x한테 3을 넣었을 때 0이 된다. 실근 하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3은 필수 요소로 들어가 있을 거고 이 다음 얘가 중근을 가질지 2차 방정식이 하나 뒤에 더 있을 거니까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지 아니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지 아니면 3음과 다른 실근 하나를 가질지 오케이? 이 정보들을 우리가 추합해서 판단해 준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태우 자 적으면 알려주고 효주 다 적으면 알려주세요. 오케이. 되는 데까지 라고 하면 안 되겠지? 유형 12번까지기요. 유형 12번까지기요. 야, 몇 문제 안 돼. 나 이거 문제수 보고 한 거야. 진짜로. 941번부터 1011번까지 70문제밖에 안 돼. 나 이거 진짜 개수 보고 한 거야. 너네한테 해줄 때.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 자, 973번 가시죠. 이제부터 우리 3차 함수에 대해서 이해를 좀 했잖아. 그지? 요거 이해를 어느 정도 완료했으면은 이 뒤에 4차 함수부터는 좀 더 쉬워져. 왜? 너네가 3차 함수에 대한 정보를 확실하게 인지했으면은 4차 함수는 그 중에서 한 개만 더 추가된 거야. 문제풀이 방법 자체가 거의 안 바뀌는 상태가 된다. 알겠지? 대신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파트가 두 가지 파트로 좀 갈리는 것 같아. 첫 번째 거는 뭐야? 그냥 인수분해를 때려버리는 거. 조리제법을 쓰라는 거지. 두 번째는 대칭 형태일 때. 알겠어? 그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은요. 우리가 조립제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자, 조립제법을 사용하는 것 전제 자체가 뭐가 존재하는 거야? 1차항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맞아?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 4차 함수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얘는 2차 곱하기 2차라고 얘기를 했지. 맞아? 그리고 나서 이 2차 중에서도 몇 개가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1차 곱하기 1차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4차 함수 중에서 몇 개는 1차 함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반면에 몇 개는 2차 곱하기 2차로밖에 표현이 안 돼. 그지? 그 중에서 우리 조립제법을 쓰는 건 뭐야? 이 2차가 1차로 쪼개지는 경우에만 조립제법이 가능한 거고 만약 조립제법이 안 돼? 그럼 어떻게 인지해야 되는 거야? 아, 얘는 2차 곱하기 2차로 인수분해가 되는 애구나. 알겠어? 이 정도 판단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일단 당연히 뭐부터 확인해야 돼? 조립제법 되는지 봐야. 오케이? 자, 일단 먼저 뭐 해봐야겠어? 당연히 다 더해보는 게 시작이야. 1, 마이, 2, 2하고 2 더하니까 몇이야? 5지? 그리고 마2와 마3, 마5야? 다 더하니까 몇 대? 0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오케이, x한테 1 넣었을 때 인수분해 되는구나. 스타트. 오케이? 자, 시작해보자. 1, 마이너스 2, 그리고 2, 마이너스 3에 대해서 내가 x한테 1을 대입해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1, 마 1, 3, 빵!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괜찮지? 자, 그리고 잘 생각해봐. 남은 거 몇 차 함수야? 3차 방정식이지, 3차. 그지? 남은 거 3차잖아. 이 3차는 뭐 곱하기 뭐겠어? 당연히 1차 곱하기 2차일 거야. 그러니까 조립제법이 웬만하면 한 번 더 된다는 확신. 오케이? 그리고 퐁당퐁당 해보기로 했지. 1하고 1 더하니까 2, 마1하고 3 더하니까 2. 오케이. 퐁당퐁당 가능하겠다. 마이너스 1로 시작하자. 오케이? 어때? 1, 마1, 마2, 2, 3, 마3, 빵! 오케이? 자, 확인해야지. 얘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에 대해서. 근데 뒷판멸식까지 해보니까 0보다 작아. 얘는 허수가 나올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러문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두 개의 허근이 나온다고 했을 때니까 결국에 알파랑 베타는 뭐의 근이야? 아, 실근이 안 나온 친구. 즉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의 두 개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그럼 뭘 인지할 수 있어?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값을 2라고 알파 곱하기 베타라는 값을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3승 더하기 3승은 쉽게 마무리할 수 있겠지.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오케이? 자, 옆으로 가자. 976으로 갑니다. 자, 이번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차밖에 존재하지 않아. 4차씩 4차 항 하나가 주어져 있고요. 2차 항 하나가 주어져 있는데 근이 1 또는 마이너스 2래. 내가 이거 근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 뭐 해보라는 거라고 했어? 대입을 해보라는 걸 의미한다고 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대입을 한번 해보자. 1번, 내가 x한테 1을 대입하게 되니까 뭐라고 나와?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이기 때문에 우리는 a 플러스 b라는 친구를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맞아? 그 다음은 어때? 내가 x한테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니까 4a 더하기 b다. 우리 4a 더하기 b를 몇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2의 4승 16이니까 마이너스 16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빼볼까? 오케이? 자, 빼니까 어때? 3a가 나올 거고 b끼리 사라질 거고 빼니까 -15가 나와. 결국에 우리는 a라고 하는 친구의 마이너스 5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a가 마이너스 5면 b가 몇인 거야? 4라고 캐치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따라왔어 못 따라왔어? 괜찮지? 그리고 물어보는 게 뭐야?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궁금하네? 오케이, 근각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a를 물어보고 있었구나. 정답은 5였구나.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마무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가서 979번도 한번 가보시죠. 자, x에 대해서 뭐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4차 방정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차 방정식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됐으면 좋겠대. 자, 다시 뭐라고? 일단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얘가 3개가 됐으면 좋겠대. 맞아? 자, 잘 생각해봐. 선생님이 4차 함수는 결국에 2차랑 2차로 쪼개진다고 했어. 그지? 근데 서로 다른 3개 나오려면은 2차랑 2차는 웬만하면 중근을 가지고 있는 친구잖아. 그지? 그래서 뭐가 나올 거야? 중근이 1개 있겠다 정도로 생각하자고. 이해했습니까? 자, 시작 한번 해보시죠. 일단 인수분해의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논거해보자. 자, 1 그리고 뭐야? 2a 플러스 1 그 다음에 뭐야? 3a 플러스 2 그 다음에 a 플러스 2 그 다음에 0입니다. 0을 잘 신경 쓰셔야 돼요. 오케이? 자, 일단 뭐부터 신경 쓰면 돼? 0부터 신경 쓰면 되니까 우리 x를 묶어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할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x는 묶어냈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미 우리 x로 묶여져 있는 거야. 자, 이제 인수분해가 될 때 선생님이 뭘 확인하기로 했어? 퐁당 먼저 보기로 했지. 그지? 자, 2개 더하고 2개 더하니까 어때? 3a 플러스 3, 3a 플러스 3. 똑같다. 오케이, 퐁당 가능하구나.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를 해보자. 어때? 1, 마 1, 2a 마이너스 2a, a 플러스 2, 빵. 여기까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므로 우린 얘가 어떻게 된다? x 플러스 1일 때. 이해했어? 그리고 나머지는 뭐야? 아, x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a 플러스 2는 0이다. 근데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됐으면 좋겠다. 이해했습니까? 자, 시작해보시죠. 자, 3개의 실근을 가진다. 내가 뭐라고 했어? 중근을 가질 때라고 결국엔 얘기를 했었지. 맞아? 근데 이미 0과 마이너스 1은 다른 거 알고 있어? 그럼 하나는 뭐야? 오케이, 주어져 있는 x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a 플러스 2는 0이 뭘 가져야 돼? 중근을 가질 때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x 빼먹었다. 여기가 이해됐어? 자, 뒷판매식 진행해보자. 자, a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인수분해 돼 안 돼? 되지. 뭘로 인수분해가 되니? a 마이너스 2와 a 플러스 1은 0이기 때문에 우리는 a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어? 마1 또는 2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러면 끝난 건가? 아니지. 뭐 확인해 봐야 돼? 여기서 나온 중근이 0이랑 마이너스 1이면 안 되는 거잖아.
맞아? 0이랑 마이너스 1이면 큰일 나잖아. 확인해 봐야겠지. 오케이? 자, A한테, 요 X한테 0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내가 X한테 0을 넣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냐면요. A 플러스 2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내가 X한테 뭘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봐봐요. 뭐야? 1.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A가 나왔을 거고, 1하고 2니까 3이 나옵니다. 맞나요? 자, 내가 마이를 대입하든 2를 대입했던 모든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확인해 보는 거야. 마이를 확인해 보니까 0 아니지? 마이를 확인해 보니까 0 아니지. 2를 확인해 보니까 0 아니지? 2를 확인해 보니까 0 아니지. 그러니까 뭐야? 오케이. 너네 두 개는 가능하구나. 이해했어? 이렇게 논 거라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겠어요? x는 0에 대해서 근을 가져주는 거야. 맞아? 즉 x한테 0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와야 돼. 즉 x한테 내가 0을 대입해봅니다. 뭐가 나왔어? a 플러스 2가 나오는데 얘가 0이 나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a를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럼 이렇게 끝난 거야? 아니야. 왜? 마이너스 2를 대입했는데 또 다른 하나의 근이 마이너스 1이면 큰일 나잖아. 알겠어? 확인해 줘야 돼. 자,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라고 나옵니다. 인수분해하니까 x 곱하기 x 마사는 0이야? 상관없겠다. 이해했어? 오케이. a가 마이너스 2인 것도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거고, 세 번째 x한테 뭐 넣어봐야 돼? 마이너스 1 넣어봐야겠지. 자, 마이너스 1 넣으니까 어떻게 나와? 1하고 2가 있으니까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x하고 a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a 그리고 플러스 3이 0인 경우 결론적으로 우리는 a가 3일 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야. 3을 대입해보니까 우리는 x제곱 그 다음에 6x 플러스 5 즉 x 플러스 5에 x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어때? 겹쳐 안 겹쳐? 다행히 안 겹친다. 즉 얘도 가능하다는 거지. 오케이? 최종적으로는 뭐야? 마일 2, 마이 3. 최종적인 스코어는 12가 나오겠구나. 이해했습니까? 요렇게 마무리하는 문제였다는 거. 무조건 웬만하면 너희들은 쪼개는 과정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난 개인적으로 너희들이 숫자에 대한 대입을 한 5개까지 하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러다가 5개보다 일찍 나왔네. 내가 3개만 대입했더니만 답이 나왔네. 그럼 해피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2개 대입했으면 다 나왔으면 좋겠다 하다가 2개 대입은 답이 안 나왔어. 그럼 뭐가 와? 패닉이 와. 왜 안 나오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아니야. 덜 넣은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연습할 때만큼은 적어도 내가 최소 5개까지는 넣어본다는 마인드. 알겠지? 내가 답이 안 나와. 그러면은 방법을 찾기보다는 수를 대입해보는 것도 방법이잖아. 수를 대입해서라도 연습은 하셔야 돼. 왜? 너네가 시험장에서 방법 안 나오면 포기할 거야? 아니잖아. 어떻게든 넣어보긴 할 거 아니야. 지금도 연습해. 알겠어? 넣어보는 것도 훈련입니다. 지금 안 넣어보면은 진짜 시험장에서 막혔을 때도 못 넣어봐요. 절박하지 않아서. 알겠지? 넣어보는 것도 연습이고, 너네들이 뭔가 식을 봤을 때 내가 최소 막 진짜 많이 쓸 각오는 해야 돼.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 980번으로 가보자. 자, 이제 빠르게, 여기는 크게 얘기 안 할 거야. 그냥 딱 빠르게 풀 수 있는 것만 한번 해보자. 자, x제곱 마이너스 5x,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3 플러스 42는 0이라고 합니다. 자, 우린 결국에 얘 모든 실근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뭘 해줘야 되는 거야? 인수분해를 해줘야 돼. 근데 인수분해를 하려고 보니까 전개해야 되나라는 마인드가 들 것 같은데, 전개해야 돼? 아니지. 뭐 해야 되는 거야? 공통적인 게 있으면은 치환해 주기로 했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x제곱 마이너스 5x를 t라고 치환해버리고, 그럼 어떻게 돼? t 곱하기 t 플러스 13 플러스 42가 0이었더라. 즉 t제곱 13t 42가 0이다. 근데 42는 7, 6이 42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t 플러스 7, t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더라. 야, 나 아까 6이라고 해놓고서. 아무튼 여기까지 이해됐어?
따라왔지? 자, 근데 생각해봐. 여기서 내가 팁 하나만 줄게. t가 뭐였어? 그지? 자, 식이 어떻게 나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야. 너네 이거 인수분해 할 거야? 할 거야? 하지 마. 왜? 어차피 여기에서 두 개의 근 나올 거고 여기에서 두 개의 근 나올 거잖아. 그래서 싸그리 곱할 거라며. 생각해봐. 앞에 있는 거 두 개의 근의 곱 몇이야? 7이지. 뒤에 있는 거 두 개의 근 곱 몇이야? 6이지. 답이 원하는 건 뭐였어? 7, 6에 42 였었던 거야. 알겠지? 굳이 인수분해를 할 필요 없이 풀리는 것도 있으니까 문제가 요구하는 거 잘 읽으셔야 돼. 대신 만약 문제에서 서로 다른 실근이라는 말이 있어. 그럼 어쩔 수 없어. 전개해야 돼. 인수분해 해야 돼. 알겠지? 자, 밑에 있는 것도 한번 봐봐. 자,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전개하는 거 아니지? 어떻게 치환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친구를 t로 치환하는 거야. 근데 가끔 조금 문제가 복잡해지면 얘가 뭐가 생겨? 플러스 3 이런 식이 생긴단 말이야. 그럼 뭘 치환할 거야? 앞에 거랑 뒤에 거 중에? 앞에 거야. 왜? 제곱 안에 들어가 있으면 계산하기 귀찮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t로 치환해버리는 게 훨씬 이득이다. 오케이? 대신 중요한 거 내가 무언가를 t로 치환했는데 x가 남았어. 말 안 되는 거야. 잘못 치환한 거야. 우린 절대 x가 남아있어서 안 돼. 무언가로 문장을 치환을 했을 때. 알겠어? 사실 남아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웬만하면 안 남는 방향으로 치환을 해주는 거야. 오케이? 만약 문자가 남았어. 그럼 그 x마저도 다른 걸로 치환해줘야 돼. 이해했어? 그 정도는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자.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982번. x마일, x마이, x마 3, x마일, x마이, x 플러스 3, x 플러스 4야. 뭘로 해야 돼? 공통 부분이 있는 걸로 먼저 묶어내준 다음에 처리해주는 거였지. 근데 그 묶어내주는 포인트는 뭐야? 1차항까지만 똑같으면 됐었어. 맞아? 그래서 주어져 있는 1차 함수들에 대해서 뭘 확인해? 합을 확인하는 거야. 마이너스 2랑 4를 보니까 합이 2지. 마이너스 1과 3을 보니까 합이 2지. 그지?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먼저 곱해주고 얘네 두 개를 먼저 곱해서 써놓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결과물이 어떻게 나와? 세모끼리 곱해주게 되니까 우리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써주게 되는 거고 동그라미끼리 곱해주면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라고 쓸 수 있고 얘에서 우리가 84 넘겨주면 0이라고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돼? 반복되고 있는 얘들이 있으니까 치환해줘야겠다. 이해했습니까? 따랐어 안 따랐어? 괜찮지? 자, 그 밑에 있는 문제 마지막으로 보고서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게. 자, 요거 공통적인 부분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않아요. 그지? 그럼 뭐 해야 돼? 인수분해 가능한지 먼저 봐. 왜? 우리 설마 이걸 생으로 전개하라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래. 알겠어? 자, 그럼 얘가 뭐가 되니? x-1과 x 플러스 1. 얘는 x와 x-2잖아. 그지? 확인해 보니까 어때? 얘네 두 개를 묶어보니까 요런 비슷한 형태, 내가 치환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온다는 거 캐치하셔야 돼. 알겠어? 그게 아니면 문제를 낼 이유가 없어. 이해했습니까? 문제의 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유형 8번으로 넘어가 보시죠. 987번입니다.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형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4차항과 2차항과 상수항만 존재하고 있을 때는 우린 두 가지 풀이 방법을 이용을 합니다. 한 가지는 뭐야? x제곱을 t로 치환해가지고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하는 거. 근데 얘 보니까 인수분해 돼 안 돼? t로 치환했을 때 안 되네.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걸 확인하자마자 사용해야 되는 두 번째 방법. 뭐가 있을까? 완전제곱식입니다. 오케이? 완전제곱식이에요. 어떻게 들어가냐? 얘랑 뒤에 있는 거를 이용해서 완전제곱식을 만듭니다. 오케이? 자, 시작해보시죠. 자, x4승과 마이너스 36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때? 이 마이너스 36이라고 하는 친구는 잠깐만, 마이너스 36? 얘는 완전제곱식으로 안 되는데 잠깐만, 얘 인수분해 되는구나. 그치? 뭐랑 뭘로 되니? 그니까 얘는 되네.
인수분해 될 때는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이거 내가 잘못 봤어. 자, x제곱을 t라고 치환해놓고 보니까 t제곱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36 인수분해 해보니까 t 마이너스 9라고 하는 친구랑 t 플러스 4라고 하는 친구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대입해보니까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9와 x제곱 플러스 4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x제곱 플러스 4에서 실근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x제곱 마이너스 9에서 나오는 얘들이 궁금했었구나. 그지? 이때 두근의 곱은 몇이야? 마이너스 9인 거고 두근의 곱의 제곱이기 때문에 81 이해했습니까? 잠깐만 이건 내가 원한 문제가 아니었어. 밑에 있는 988 얘가 내가 원한 문제였네요. 자, 내가 동그라미 잘못 써놨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x에 대한 방정식 x 4승 마 3x제곱 플러스 1은 0의 내근을 볼 겁니다. 얘는 인수분해 돼 안 돼? 되지 않아요. 그치, 얘는 치환했을 때 안 되지. 얘 확실히 안 되지. 그러면 이제 완전 제곱식을 진행을 해보는 겁니다. 난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다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자, x 4승과 x 플러스 1에 대해서 나오려면은 우리는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친구랑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는 친구 두 개 다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맞아? 자, 예를 들어 그럼 플러스 1이면 뭐가 필요해? 마이너스 2x제곱으로 빼버려야 되잖아. 그지? 그거랑 얘랑 결합해주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5x제곱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고 얘는 뭐가 필요해? 플러스 2x제곱이 필요하지? 그래서 얘랑 결합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 나와. 자, 생각을 해봐. 위에 거랑 아래 거 둘 중에 뭐에다 합차 공식을 진행하는 게 편하겠어? 아래 거겠지? 그러니까 아래에다가 합차 공식을 진행을 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1과 x를 더하니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식 하나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식까지 이렇게 총 2개. 맞아? 그리고 어때? 4개의 곱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 오메가, 이게 델타인가? 델타에 대해서 4개의 곱을 진행해 달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4개의 곱 몇이야? 마일과 마일의 곱 1이었었구나. 이해했습니까?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뭐야? 1차, 2차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였던 거고 지금 건 뭐야? 2차 곱하기 2차로밖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인 거야. 알겠지? 대신 항의 개수가 실수라는 전제하에.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가볼까? 아니지, 다음 페이지가 아니다. 미안하다. 991번입니다. 자, 9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봐봐. 자, 요거 문장 굉장히 너네가 싫어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말이 나와. 뭐야? 9 이하의 자연수 n이야. 자, 몇 개밖에 없어? 9개. 9개 정도 넣어볼 생각하고 들어가. 알겠어? 이거 진지하게 하는 말입니다. 9개 정도는 넣어볼 생각하고 들어가. 너네가 문제를 풀다가 아닌 게 나올 수도 있어. 예를 들어 5개가 지워져. 그럼 해피하고 4개만 넣어보면 되는 거야. 알겠어? 넣어볼 생각하고 들어가. 9개 이하 너무 적잖아. 사실 난 16 이하도 적다고 생각해. 그것도 넣어봐야 되는 거야. 알겠어? 좀 진짜 많다라고 하면은 보통 20 이상 나오면은 얘 너무 많아. 그럼 얘는 규칙성이 무조건 나오는 친구거든. 근데 그 전 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다가 지워지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이 정도 넣어볼 생각 하면서 들어가자. 자, 일단 문제를 읽어보니까 다항식 px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합니다. 자, 기억은 뭐라고 되어 있어? 내가 p한테 루트 n을 대입해보니까 0이 나오더래. 일단 뭐 해봐야겠어? 해봐. 알겠어? 자, 기억부터 시작해보자. 자, 내가 x한테 루트 n을 대입했습니다. 자, 루트 n의 4승은 뭡니까? 그지? n제곱이지. 루트 n의 제곱은 몇입니까? n이죠. 뒤에 뭐 있어? 마n제곱과 마n이 있으니까 0이 나오는데 어때?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 것 같아. 기억은 오라. 자,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있는 거 합답형이라고 했지. 기억을 이용해서 니은을 이용해서 디귿이 해결돼야 해. 맞아? 자, 그럼 난 이 생각을 할 것 같아. 내가 x한테 뭘 넣었지? 루트 n을 넣었을 때 0이 됐었어. 근데 생각해봐. x 4승과 x 제곱만 있으니까 치환 가능하잖아. 내가 x 제곱을 t라고 치환을 했는데 x한테 루트 n을 넣었을 때 0이 된대. 맞아? 한마디로 뭐라는 거야? t가 n일 때 성립한다는 거야. 이해돼 안 돼?
이해됐어? 자, 그럼 t가 n이라는 건 뭐야? x가 루트 n 말고 뭐도 가능하다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 n도 가능하다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어? 자, 그럼 루트 n과 마이너스 루트 n이 가능하다를 토대로 나는 px에 대해서 재조립할 거야. 어떻게 조립할 거냐? 얘네 두 개는 근으로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니까 x 마이너스 루트 n과 x 플러스 루트 n은 무조건 가지고 있을 거고 뒤에 2차식이 더 있을 거라는 거지. 이해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얘를 전개해보면 뭐라고 나와? x제곱 마이너스 n이라고 나오는 거야. 여기가 이해됐어? 따라왔어? 자,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와야 되는지 보니까 오케이, 뒤에 또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다. 오케이? 자, x제곱은 무조건 있어야 돼. 맞아? 그리고 어때? 1차항에서 아니 상수 2차항에서 뭐가 나오니? 1이 나오지. 자, 마n이다. 그럼 여기 뭐가 있어야 돼? n 플러스 1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마지막 상수항까지 확인해보니까 동일하지. 어때? 인수분해 꼴을 찾았어. 기억을 통해서. 이해했습니까? 따라왔어? 못 따라왔어? 따라왔지? 자, 그리고 n이란 친구가 자연수라며. 그러면 어때? 이 뒤에 있는 n 플러스 1은 양수일 거 아니야? 내가 x의 제곱과 양수를 더했는데 0이 된다. 가능해? 불가능해? 실수 범위 내에선 불가능하지. 즉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거 몇 개야? 2개밖에 없어. 실근의 개수는 2개다. 니은도 옳은 말인 거야. 이해됐어? 자, 마무리 디귿 한번 가보시죠.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FK가 0이 아니게 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PK는 0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잘 생각해봐. 얘는 정수, 즉 정수는 실수잖아. 실수 대입했을 때 0이 절대 안 된단 말이야. 즉 의미하는 게 뭐야? 내가 정수를 대입했을 때 0이 될 수 있는 거는 x제곱 마이너스 n밖에 없어. 맞아?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지? 즉 내가 정수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친구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는 거야. 그래서 아 미안 0이 되지 않는 친구들에 대해서 봐달라는 거야. 자, 이해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자, 내가 뭐 해보라고 했어? 대입은 해봐야 된다고 했지. 오케이? 자, n한테 1부터 한번 넣어보자. n한테 1 넣어보니까 뭐라고 나와? x 마일 x 플러스 1은 0이야. 어때? 유리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가 되지. 정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가 되지. 맞아? 다음 x한테 2 넣어볼까? 2 넣으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루트 2라 x 플러스 루트 2야. 인수분해 돼? 안 돼? 야, 인수분해 됐는데 정수 넣었을 때 0 돼? 안 돼? 안 되지. 아, n이 2일 때구나. 결국에 뭐야? 아, n이라는 친구가 어떠한 정수의 제곱의 형태가 아닌 얘들이 궁금했던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생각해봐. 우리 1, 2, 3, 4, 5, 6, 7, 8, 9 내가 확인해보기로 했지. 자, 1 어떠한 수의 제곱이다. 맞나? 4 어떠한 수의 제곱이다. 맞나? 9 어떠한 수의 제곱이야. 맞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뭐야? 아, 나머지 놈들의 합이구나. 오케이? 자, 2하고 3 더하니까 몇이야? 5 더하니까 몇이야? 10. 여기까지 6하고 7하고 8 더하니까 몇이야? 15하고 10 더하니까 몇이야? 거기가 6 더해봐. 몇이야? 31.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따라왔어? 자, 지금 내가 한 말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도 상당히 중요한 표현들이었어. 알겠지? 이거 잘 기억하면서 가. 오케이? 합답형 문제를 풀 때는 기억을 이용해서 니은이 해결되는 거 봤지 방금? 니은을 이용해서 디귿으로도 넘어가는 거야. 알겠어? 요거 되게 중요하니까 잘 잡고 가세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시죠. 993번입니다. 그래요. 갔다 오세요. 괜찮아? 아직은 할만하지 않아요? 아닌가? 지쳤어? 좀 지쳤어? 근데 조금 쉬었다 하기에는 시간이 애매하니까 차라리 몇 문제 안 남았거든? 응? 아니야, 그건 아니야. 8문제 남았나? 8문제 남았어요?
여덟 문제 내가 풀어줘야지 너네가 좀 이해하기 편할 것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 정도는 풀어줄 것 같아. 자, 우리 여덟 문제만 힘내서 마무리해보자. 여덟 문제보다 적게 될 수도 있어. 내가 몇 문제 정도는 답을 내주는 게 아니라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만 하고 넘어갈 것들도 있어. 알겠지? 자, 시작해보자. 자, 993번입니다. 4차 방정식에 대해서 가장 큰 근을 알파, 가장 작은 근을 베타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한번 읽어봐. 1. 마사, 마십, 마사, 1. 읽어보니까 뭐가 보여? 인수분해. 그거 좌우에 대해서 대칭꼴이 보이지. 맞아? 우리 대칭꼴일 때는 뭐 하기로 했어? 가운데 있는 놈으로 묶어버리기로 했잖아. 그지? 그래서 얘의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x제곱으로 전체를 묶어줬을 때 x제곱,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거 좀 가져와줘서 x제곱분의 1, 그 다음에 마사 x랑 마사를 좀 묶어줘가지고 x 더하기 x분의 1, 그 다음에 마무리 마십까지. 이해돼? 그 다음에 우리 요거 뭐 할 수 있어? 곱셈 공식에 일거해가지고 치환할 수 있지, 변화시킬 수 있지. 그 다음에 전개하면 된다는 거야. 알겠어? 얘는 이 이상으로 안 할 겁니다. 이해됐을까요? 여기까지? 좌우 대칭일 때는 요렇게 마무리 해보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996번 가보자. 자, 근과 개수의 관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사실 4차 함수까지도 근과 개수의 관계가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우리 3차 함수 넣은 범위 내에서 끝납니다. 4차 함수의 근과 개수의 관계는 웬만하면은 모든 4개의 근의 합과 4개의 근의 곱, 이 2개에서만 이용하는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러면은 근과 개수의 관계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 3차 함수에 대해서 3개의 근을 얘기해보자. 어떻게?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야. 그치? 그럼 우리 요걸 뭐 할 수 있니? 전개할 수 있잖아. 맞아? 얘를 전개하게 되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x 3승. 맞아? 일단 최고 차항에서 a까지 둘게요. ax 3승인데 a를 좀 묶어내서 볼 거야. 오케이? 그리고 뭐가 나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x 제곱이지. 맞아? 그 다음에 뭐가 나와?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x, 그리고 마지막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맞아? 요거까지 이해를 해달라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요거까지 이해하면 우리는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거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ax 3승, bx 제곱, cx 플러스 d는 0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우리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라는 친구는 a분의 c라고,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해했어? 요거는 암기야. 이거 암기 못하면 안 돼. 오케이? 이거 암기해야 돼. 알겠어? 자, 그럼 얘를 암기했다는 가정하에 우리 얘가 요구하는 게 뭔지 한번 봐봐. 우리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 더하기 감마 3승 어떻게 구해야 돼? 우리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 더하기 감마 3승 공식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 감마 가로치고 맞아.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그리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알파벳 한번. 왜? 왜? 뭐야? 왜 플러스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 마지막에? 이해했습니까? 요거 이해돼야 안 돼. 요거는 암기야. 이해가 아니야. 암기야. 알겠어? 자, 이거 암기한 상태로 시작해보자. 자, 우리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문제에서 몇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2라고 주어져 있어요.
근각계수의 관계의 일거에서 2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죠?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어때? 우리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라는 친구를 내가 마이너스를 묶어놨을 때 우리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합은 몇으로 주어져 있어요? 마이너스 1로 주어져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어때요? 알파, 베타, 감마는 몇으로 주어져 있어요? 마이너스 2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각계수의 관계입니다.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지? 자,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 제곱도 있으니까 얘도 확인해줘야겠다. 우리 제곱은 뭐였어? 알파, 베타,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감마, 알파였지? 요거식은 복습해서 외우도록 하세요. 안 외우면은 진짜 안 돼요. 알겠습니까? 요거 계산 마무리해봐. 자, 1000번으로 가자. 숫자가 너무 예뻐서 가져왔어요. 사실 얘는 장난이에요. 자, 세근의 B가 1대 2대 4라고 얘기했어요. 아유, 설마 그렇게 가져왔겠습니까? 자, 아무튼 세근의 B가 1대 2대 4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근의 B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 세 개의 근을 각각 K, 2K, 4K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맞아? 이해되지? 비율로 주어져 있던 거를 그냥 정확한 수로 바꿔버린 거야. 그러면 우린 뭘 얘기할 수 있어? 세근의 합이든 두 개씩 곱한 거의 합이든 세근의 곱이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거 이차항의 개수를 알고 있으니까 세근의 합을 알고 있는 거야. 오케이? 다 더하니까 몇이야? 7K가 나오지? 맞아? 다 더하니까 7K지? 그게 몇인 거야? 7이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우리 K를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1이라고. 이해했습니까? 따라왔습니까? 이렇게 마무리하면 된다는 겁니다. 따라왔죠? 따라왔죠?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1003번입니다. 자, 이거 진짜 내가 중요하게 얘기를 했다. 이건 3차든 2차든 4차든 5차든 10차든 상관없어. 오케이? 자, fx는 0이라고 하는 친구의 세 개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거든?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x가 알파일 때 0이 아니야. 의미하는 건 뭐야? f 알파는 0이라는 걸 의미한다고 얘기했어. 맞아?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져 있어? f2x-7이 0이 되는 게 궁금하대. 그게 의미하는 게 뭐야? 2x-7이 알파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이 당시에 x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2분의 알파 더하기 7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얘는 베타랑 감마랑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될 거라고. 이해했습니까? 따라왔어? 그렇기 때문에 우린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모든 근의 합에 대해서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에다가 7이 몇 개 있어? 3개 있었구나 라고 얘기하자고. 이해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이해돼? 안 돼? 무슨 말 하는 건지 이해 안 돼?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그리고 어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11이래. 11이랑 21 더하니까 몇이야? 32잖아. 나누기 2하면 몇이야? 16.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내가 여기 보는 좀 쉽다고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별로 안 쉬워. 아니야, 쉬워요. 암기하면 쉬워요. 이게 어려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암기를 안 하셨잖아. 암기하세요. 어느 정도 외우는 거는 필수입니다. 너네 언어 외울 때, 너네 뭐 외국어 배울 때 뭐부터 해? 단어 암기부터 하시잖아. 문법부터 안 배우잖아. 기본적인 단어 암기는 필수야. 수학도 언어야. 수학도 언어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가 사용하기로 약속한 그 단어 정도는 암기를 해야 돼. 그게 식이야. 그게 공식이고. 알겠어? 그 정도 단어 정도 암기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1005번. 자, 서로 다른 세 개의 실수 A와 B와 C에 대해서 3차식 fx 블라블라블라가 fa는 fb는 fc는 마이너스 5를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맞나요? 난 이렇게 쓸 것 같아. 자,
저 이렇게 선생님이 요거 보자마자 나는 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오케이,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에 대해서 fx를 뭐라고? x-a, x-b, x-c에 대해서 마이너스 5가 나오더라 라고 인지할 거라고.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어? 얘가 뭐랑 동일한 거야? 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과 동일한 거야. 맞아 아니야? 맞지? 자 여기서 난 무슨 말을 할 거냐? 자 마이너스 5 이항시켜버리세요. 요거 이해돼 안 돼? 이해됐어 안 됐어? 이제 fx는 아니니까 fx는 지울게. 자 우리 뭘 인지하고 있는 거야? x-a, x-b, x-c를 곱하니까 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인 거야. 맞아? 자 잘 생각해봐. 그러면 요거 우변항에 있는 이 3차 방정식 요 놈의 근이 뭐인 거야? A랑 B랑 C인 거야. 이해돼 안 돼? 여기가 이해됐어? 자 그럼 우리 그대로 얘기할 수 있지. 뭘 얘기할 수 있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몇입니까? 2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AB, BC, CA를 뭐라고 할 수 있어? 얘는 그대로 가져와. 마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세근의 곱은 뭐라고 할 수 있어? 마이너스 6이라고 얘기할 수 있구나. 이해했어? 안 됐어? 따라왔어? 그 다음에 어때? 제곱이니까 얘네 두 개만 잘 연립해보면 되겠지. 사실 답 암산으로도 할 수 있어. 뭐야? 4에다가 16 더해주면 되잖아. 이해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연습 많이 하세요. 알겠죠?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 하시긴 해야 돼. 오케이? 자, 1008번. 왜? 풀어봐. 자, F-2, F1, F3이 똑같다고 주어져 있다. 세 개가 같다라고 하면 우리 웬만하면 4개 변수 하나 내가 놔달라고 했어. 그지? 4개 해주는 친구, K라고 하는 친구는 K가 설정해버리세요. 그리고 식을 세워버리라는 거야. 우리 아까 전에 전 거 문제 한번 봐봐. 1005번에서 뭐라고 주어져 있었어? FA는 FB, 요거, FA는 FB는 FC는 마이너스 5라고 하는 하나의 변수, 매개체를 이용해서 다 표현을 해줬었지. 맞아?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문제에서는 어때? 매개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매개체를 둬주세요. 너네들이 설정하세요. 근데 숫자로 설정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미정계수 K라고 하는 친구로 설정을 하고 스타트 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설정해놔. 그리고 한근이 2라고 했으니까 뭘 해봐야 될지도 고민을 해보셔야겠지. 그리고 3차 함수다. 3차 함수. 한근이 이미 2라고 했어. 그러면 어차피 3차 함수는 1차 곱하기 2차잖아. 그지? 그럼 그 2차로 넘어가서도 확인해 볼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사실 더 풀어보라고 하고 싶은데 시간상 지금 내가 풀어줘야 될 것 같네. 자, 시작 한번 해보자. 3차의 개수가 1인 3차씩 fx가 f-2, f1, f3 내가 x한테 마이 1, 3을 넣었을 때 각기 전부 다 같은 값을 가진다고 얘기합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매개 변수 k라고 하는 매개체를 세워주셔야 돼. 알겠어? 그러면 얘를 세우자마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fx에 대해서 최고 차이 개수가 이미 1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을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 뭐 하면 되는 거야? x한테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x한테 1, x한테 3을 넣었을 때 k가 나오는구나 라고 설정을 해버리라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이해했어? 그리고 나서 보니까 뭐야? 한근이 x는 2래. 즉 내가 x한테 2를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는 거잖아. 맞아? 자, 이 그대로 대입해봐. 몇이야?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k-4가 0이 돼. 한마디로 우린 k를 4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다? fx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그냥 요거 k를 4로 바꿔주면서 끝나는 거겠지. 이해했습니까? 따라왔어? 따라왔어? 못 따라왔어? 괜찮아? 그 다음에 우리 얘 사실 전개할 수 있긴 하거든? 사실 전개하자면 전개하거든? 근데 굳이 전개하지 않고 접근을 한번 해볼 거야. 자, 왜 내가 그렇게 접근을 할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요거 뒤에 더해져 있는 거 몇 차항이야? 아니지, 상수항이지. 맞아, 더해져 있는 거 상수야. 그러면 얘가 더해져 봤자 요 앞에 있는 친구들의 3차항, 2차항, 1차항의 개수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어. 못 바꿔. 맞아? 이건 못 바꾼다고. 그러면 우리 2차항의 개수가 결정하는 건 뭐였지? 세근의 합이었지. 1차항의 개수가 결정하는 건 뭐였어? 세근 중에서 2개씩 골라서 곱한 거의 합이었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뭐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오케이, 난 여기서 안 바뀐다는 거 인지했어. 오케이, 난 는 0, 얘를 근으로 생각해 봐야겠다. 오케이? 이해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뭘 인지할 수 있는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뭐랑 마이랑 1이랑 3의 합이었던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세근의 합을 우리가 2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한근이 2라고 했기 때문에 감마가 2였었던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어? 자, 그리고 어때? 3개 중에서 2개씩 곱한 거라고 했지. 뭐야?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뭐라고? 2개를 곱한 거. 2개를 곱한 거. 2개를 곱한 거의 합이라고. 몇이야? 마이너스 5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마찬가지지. 감마가 몇이야? 2야. 이해했습니까? 그럼 얘가 뭐라고 나와? 알파, 베타. 그리고 2로 묶었을 때 2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지. 이해돼? 안 돼? 여기까지. 이해했어? 근데 잘 생각해봐. 감마가 2라며. 이 끼리 사라져.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이야? 0이야. 알파 더하기 베타가 0이야.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5였구나. 이해했어? 근데 우리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네. 요 친구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아니야? 맞지?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래. 어때?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5니까 최종적 10이라고 마무리할 수 있겠다. 이해돼야 안 돼? 여기까지 괜찮아? 자, 마지막 문제 하나 풀고 가자. 자, 1009번입니다. 3차 방정식의 3개의 근의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우리는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을 근으로 하고 x 3승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저 밑에 있는 것처럼 블라블라블라 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자, 난 개인적으로 바로 우리 근과 개수의 관계를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잘 생각해봐. 우리 세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지. 몇이야? 6이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마사. 알파 베타 감마는? 3. 여기가 이해돼 안 돼? 이해했지? 그랬더니만 뭐야? 요 놈을 3개의 근으로 하는 얘가 아래에 있는 놈이랑 똑같대.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뭐야? 세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3이 몇이었던 거야? 마이너스 A인 거야.
맞아. 그리고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을 곱한 거 뭐야?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베타 플러스 1과 감마 플러스 1을 곱한 거. 베타 감마. 베타 감마 1. 그 다음은 뭐겠어? 감마 알파 1. 맞아? 이걸 다 더한 값이 뭐야? B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이해했어? 그 다음은 뭐야? 세 개를 싸그리 다 곱해준 거. 맞아? 자, 잘 봐봐. 얘는 내가 힌트 하나만 줄게.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이야. 너 이거 전개할 거야? 하지 마. 제발 하지 마.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요놈의 세 개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며. 즉, 우리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감마, x 마이너스 얘가 0인 거 알고 있단 말이야. 맞아?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 뭐야?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아니야? 맞지? 제 x한테 1 정도 한번 넣어봐도 괜찮다는 거지. 사실 요거는 잠깐만. 아니다, 요건 하지 마라. 요거는 가끔 오류가 많이 발생할 때가 있다. 요건 하지 마. 알겠지? 미안합니다. 얘는 전개해 그냥. 알겠지? 얘 그냥 전개하세요. 제 생각해보니까 저놈은 함수까지 정확히 나왔을 때나 성립하는 거지 방정식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는 가끔 성립 안 할 때가 있어.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세요. 전개하면 어떻게 돼?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그리고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1. 이해되죠? 요걸로 확인을 해주셔야 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이 정도 느낌으로 해서 나중에 마무리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숙제는 어디까지? 1011번까지입니다.